딸 몰래 장례 통장을 하나 준비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낡은 봉투를 꺼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사진 한 장, 보험 증서 한 장, 그리고 손글씨로 남긴 짧은 메모. 그 안엔 말로 다 못 전한 사랑과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가족에게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스치듯 지나치는 준비 하나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아이였죠. 학교에 다녀올 때마다 열이 나고 밤이면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 물수건을 바꿔가며 아이의 이마를 짚던 날들이 아직도 그녀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벌어 아이를 키웠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한 번도 그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답니다. 딸이 씩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었고 그 아이는 그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였으니까요. 다행히도 딸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직장도 잡고 제법 어른이 되어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이 커갈수록 그녀 마음 한켠엔 자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얘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조심하라고 하고 요즘엔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졌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 찾아다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딸은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에 잠깐 얼굴을 비추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합니다. 자신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딸이 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딸이 혼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부터 하나씩 해두기로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꼭 챙겨 먹고 손이 저릿해도 괜찮은 척 웃어 보이고 아픈 기색은 숨기며 오히려 더 밝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준비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덜 힘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다짐은 아주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준비는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쓰게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조차 왠지 죄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기에 지금이라도 조용히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을 뒤지며 노인 장례비 지원이란 검색어를 몇 번이나 눌러봤습니다. 막연한 정보뿐이라 망설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저 혹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장례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그녀의 작은 질문에 직원은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설명을 건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병원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녀는 메모지에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보험 하나 들어두려고 했는데 연령이 초과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군요. 거절이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싶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장례비용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고 봉투엔 딸이 열어볼 것이라 적힌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말 한마디 못 남긴 채 떠나더라도 딸이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의 진심을 조금은 알아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지를 쥔 채 버스 정류장에 오래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불현듯 눈물이 고이기도 했죠. 며칠 뒤 동네 병원에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꼭 써야 할까요? 손을 떨며 묻는 그녀에게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고 싶으셔서요. 서류 한 장을 채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펜을 쥔 손끝은 망설였고 가슴 깊은 곳이 콕콕 아려왔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그녀의 용기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걸 미리 해둘 수 있어서. 그녀의 준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작고 단단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다짐은 말없이 움직이는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밥을 챙겨 먹고 조금만 어지러워도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낙상 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에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손이 저릿할 땐 혼자 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휴대폰 즐겨찾기에 딸 번호를 맨 위로 올려두었습니다. 응급 연락처를 적은 메모는 지갑 속에, 자주 쓰는 약의 복용 시간은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죠. 이런 준비들은 누구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변화였지만 그녀에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고 쓸모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보험 서류나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은 항목별로 투명 파일에 구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해 은행 계좌, 보험 가입 내역, 비상시 필요한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마지막 장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딸아, 이건 엄마가 너한테 남기는 설명서야. 혹시라도 엄마가 말 못하고 가게 되면 이 수첩을 먼저 펼쳐봐. 수첩을 덮은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손에 닿았을 땐 잠시 웃고 잠시 울고 다시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구나.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속삭이듯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로서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준비는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을 조금 더 단정히 살아내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어느새 그녀를 더 단단하게,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조심스레 묻던 그날, 혹시 혼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장례 지원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다녀간 듯 담담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장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사망 시 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언젠가는 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막연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청 조건과 서류는 꼼꼼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녀는 이 제도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동네 병원에 예약을 잡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써내려가며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할까요?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두세요.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시고 싶으셔서요. 그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천천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장례비 명목 통장을 따로 만들어둘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속이나 인출 절차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계좌명의 용도를 명확히 남겨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보험은 나이 때문에 어렵지만 노인을 위한 공제회 형태의 상품은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세 군데를 비교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작은 노트 한 권에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번호, 명칭, 제출 서류, 담당자 이름까지. 혹시라도 딸이 이걸 펼치게 되는 날이 오면 무엇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녀에게 이 준비는 단순한 서류 정리나 제도 탐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겨진 삶의 시간을 다정하게 정리해두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준비가 처음부터 평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이야기하면 괜히 눈총을 받는 날도 있었죠. 가까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마치 나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정작 본인도 한밤중 이불 속에서 내가 이걸 너무 일찍 시작한 걸까? 자문하게 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에게 털어놓자니 걱정부터 할 게 뻔했고 지인에게 말하자니 괜히 쓸데없는 소리로 들릴까 싶어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무게를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많다고 준비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제도가 소개돼 있지만 막상 어떤 게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민센터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고 헷갈리는 용어 탓에 서류를 2번 다시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도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전화로 확인했고 모르는 건 적어가며 되물었습니다. 담당자 이름도 적어두고
지침이 바뀌면 날짜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함으로써 딸이 조금이라도 덜 헤매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의 준비는 걱정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침이면 베란다 창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찬바람이 살짝 스치는 날엔 아, 오늘도 잘 살아봐야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예전엔 무심히 넘겼던 식사도 요즘은 최대한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이지만 그녀에겐 하루를 살아내는 소중한 연료입니다. 주 2회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그림 교실에도 갑니다. 색연필을 쥔 손은 예전만 못하지만 도화지 위에 하늘을 그리며 이 하늘 딸아이랑 봤던 날이 있었지. 그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들러 책을 고릅니다. 요즘 그녀는 주구막 같은 책도 꺼리지 않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죽음이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었단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선 작은 수첩을 다시 꺼내 정리합니다. 오늘 받은 서류는 어디에 붙여둘지, 갱신된 정보는 어떤 항목을 바꿔야 할지 혼잣말을 하며 정돈해 나갑니다. 이 모든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정하게, 차분하게 오늘 하루를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그녀만의 루틴입니다. 밤이 되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딸이 먼저 물으면 그녀는 조곤조곤 하루를 설명합니다. 복지관 간 얘기, 읽은 책 이야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이야기까지 전화를 끊고 나면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오늘도 잘 살았다 하나. 누군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무겁고 침울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했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진심으로 사라졌다고.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숫자로 세워지는 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가는 날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함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다해보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없이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다정하게 정리하고 작은 메모 하나, 서류 한 장에도 사랑을 담았습니다. 딸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수첩을 펼쳐보게 될 그날, 딸은 모든 걸 알게 되리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날 준비, 그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처럼 한 걸음씩 조용히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삶의 끝을 마주하는 태도는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닿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적시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